됐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금방 통익상경에 오늘 강의할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읽는 시간이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10분이라고 해. 그런데 오늘 강의는 한 90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복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거냐, 복이 오는 비결을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 참정 경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이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참 넓었다. 오늘 현대 심리학자들, 특히 상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인간성 이상의 깊이 있게 담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어지러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선해야 된다.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선에 대한 것을 7가지 이상으로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순해야 된다. 사람이 순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순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순에 빠진 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절도가 있어야 되고 자기 주관이 있어서 그 순하면서도 강한 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번에 했는데 오늘 할 내용은 화, 관, 너그러울 관자, 엄하는 자. 이래서 전번 강의보다는 오늘 지금 강의가 훨씬 더 깊이 있고 우리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 4절에서 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 설명을 지금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바람에 좋아하는 하늘의 조화요, 기운과 소리에 좋아하는 사람의 조화다. 해와 바람이 응하여 조화로우면 상서로운 기운이 때맞춰 내려 그 해의 공을 이루고, 기운과 소리가 조화로우면 신령의 자상한 덕이 밝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여기 해와 바람, 태양과 바람이 조화롭게 하면은 그 해의 공을 이룬다는 얘기니까, 농사는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날씨가 좋아야 되는 거죠. 날씨가 좋아야 농사가 잘 지어진다.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데,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의 조화, 기운과 소리의 조화는 사람의 조화다. 기운과 소리의 조화, 그걸 이제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는 말을 한다. 말로 통한다. 서로가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하려면 말 속에는 기가 들어있어요. 기. 말 속에서는 정이 들어있고 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읽을 때하고 말로 들을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안 나오셨습니다만 강의를 할 때 제 음성을 듣고 눈동자를 봐서 그 눈동자 속에 저 말이 진실한 내용이냐, 야, 우리 강사님의 말씀이 정말 진정이 담겨 있다. 그 말 속에 감정이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강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맨 앞에 앉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을 글로 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글로 우리가 필기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제 눈빛을 볼 수가 없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귀로 들어오는 이 감정, 말 속에 들어있는 정이 어떤가,
우리 애들은 말을 알아듣기 전에 정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너 미워 해도 해 하고 웃는 이유는 말은 미워라고 하지만 그 감정 속에 사랑이 들어있잖아. 정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너 미워 죽겠어 하는데도 하하하 웃는다. 정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강사의 진정이 어디에 담겨있습니까? 강사의 그 소신이 어디에 있느냐? 강사가 어느 정도 이것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운과 소리가 조화하는 신령의 자상한 등을 할 때입니다. 여기에 신령, 이렇게 기운과 소리, 여기 기운과 소리가 미리 여기죠? 기운과 소리에 좋아하는 사람에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령이 들어가 있잖아.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뒤편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냐, 조화롭게 드러나고 있냐 하는 것을 의미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화동하면 만사가 열리하다. 이 화라는 한자만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화동이라고 해야 맞는 화동. 또 이따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얘기만 갖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도 집중해서 저하고 키높이, 눈높이를 맞춰야 강의가 제대로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있다. 그래서 이게 화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즉 화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때야 되느냐? 수교를 해야 된다. 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닦는 것, 그것도 닦음이다. 많이 닦게 해주는 것 역시 닦음이다. 우리가 혼자 독학을 한다고 또 혼자 수행을 한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십수년 이렇게 수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응?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깨달은 사람이 한 수 가르쳐주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혼자 그걸 한다고 그냥 하고 있다. 그런데 남이 가르쳐주는데 본인이 직접 실천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럼 귀에만 남아있고 내용적으로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닦아야 되지만 남이 스승이 닦아주는 거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누군가 설명해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폭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을 가르쳐서 착한 도에 돌아오게 하고 남을 가르치는 의미가 선한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의 도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공이 가뭄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보다도 낫다. 그래서 첫째는 화동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닦음이 필요하다. 네? 하나 되기 위한 자기의 노력,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주는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닦아야 되지만 닦임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화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계. 주는 지키는 것이다 이거죠. 계를 지키다. 그래서 참전계경 지금 현재 금방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성신애제 화복 보운 이 8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 8가지를 소개했지만 이것을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된다고요? 366사하고 설명. 그래야 된다.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단정하여 옷이 남노할까 염려하고 새로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여 옷이 때가 묻을까 두려워한다. 계를 지킴에서도 정결함과 같이 부지런히 돌아오고 게으름을 없게 하여 사람들이 화목하면 신들 또한 파동하고 신들이 파동하면 하늘 또한 파동하는 것이다. 여기 신들이 어디에 있는 신들일까요? 귀신하고 우리가 통하는 것일까? 여기 신은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뇌 속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뒤편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나와 왜 그래 하고 대답하는 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물어봤냐, 네? 불러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한번 조용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한번 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 안 해야 될 것을 쫓임으로 사람들과 하늘과 화동하는 것이다. 지멋대로 하면서 어떻게 화동이 됩니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온지 따뜻해야 되는 사람이 따뜻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온은 온화하다는 것이며 지는 다다릅니다. 온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다른 사람이. 그걸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무릇 철이는, 이 철인이 어디에 있는 철인이라고? 철학 교수? 나 말고 다른 어디 철인? 아니요. 네가 철인이라면 그런 얘기예요. 철인이 뭐예요? 밝은 사람. 밝은 사람이 뭐예요? 밝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밝은 사람. 네의 생각이 밝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 화목하여 말을 따뜻하게 하고 일과 좋아하기 기운을 따뜻하게 하며 재물에 화합하여 의로움을 따뜻하게 하니 마치 봄날의 따뜻함이 임하여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떠나지 않은 바 같다. 우리 인격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내용이 여러분의 그 지금 교재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제가 이걸 굉장히 보시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 또 다시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은 또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눈높이가 가장 적당한 눈높이가 중딩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보고 바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로 바꿔야 한다니까. 그런 은이라 해갖고 안 돼. 꼰대 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제가 이것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만인을 감싸주며 떠나기 싫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결론이. 네?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남을 의심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남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치우치 사람을 대하면 남도 또한 중화한 말이 치우침이 없단 말이 가운데 나를 맞이하는 것, 남도 나를 치우침 없이 맞이하겠다 이거죠. 이쪽 정서를 저쪽이 믿고 저쪽 정서를 이쪽이 믿으면 화기가 응어리죠. 터지지 않는다. 이 말이 화동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화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동을 하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내 눈높이를 낮추고 내 키높이를 낮춰서 상대방하고 맞춰야 돼요. 그걸 맞추지 못하면은 복이 올 수가 없어.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어 어울리려면 서로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 요지는 그건 오지. 한
다음에 성사. 이게 살필 성자 일사자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살펴라. 살펴보고 해라. 살피지도 않고 그냥 간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 여성의 운전 스타일하고 남성의 운전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여성은 그냥 가슴으로 해보면 가슴으로 운전을 해. 그래. 남자는 머리로 운전을 해. 그래서 남자는 가야 될 곳이 이쪽이지만 먼저 턴을 이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성분은 저쪽에 갈 것인가 바로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막히죠.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도 잘 살펴서 가라. 살피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그냥 가면 막힌다. 그래서 성사란 일에 극심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막힐 만한 곳을 스스로 먼저 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만 따라서 그냥 가면 길에서 갈래가 많고 험한 길에 돌이 많아서 비록 기술을 다해도 일을 덜지 못한다. 오직 철인이라. 이 철인, 네가 철인이라면, 네가 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핀다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을 집행하면 햇볕이 남아있는 눈에 쏘이는 것 같이 봄에 남아있는 잔설을 햇빛이 쫙 쬐면 스르르 녹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냥 스스로 사라져 버린다. 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야,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했어. 응?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온 지가 벌써 6,000년, 7,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장깨로 읽지 못합니다. 장깨로 부려가면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밝은 생각으로 이 일을 살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노. 이게 진압할 진자에 지금 성례 로자잖아요. 네?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화를 팍 내가지고 쓰러진 사람 많죠. 네? 화를 막 벌컥 냈다가 그 뭐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 왜 그래요? 그렇게 화내지 말았냐고요. 화를 진압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화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그 지금 화내야 될 그 상황을 문제를 지금 해결한다든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고 쥐가 그냥 머리에 혈관이 터질 정도로 화를 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혈관은 안 터져도 여러분이 화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맨날 여러 날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화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화내라고? 전략적으로 화를 낸 사람은 화내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상대방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가지고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쥐가 화를 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것이 내 일이지만 관조할 수 있어요. 관조. 남의 일처럼 내가 제3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제3의 입장에서 쳐다본다. 이게 관조예요. 남의 일처럼 구경하는 거야. 남의 일처럼 구경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화를 내.
화를 내니까 그 자기 화낸 것이 아니지. 전략적으로 화를 낸다. 이렇게 자기 처신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아니 죽고 싶어. 죽고 싶은 그것을 제3의 내 입장에서 제3의 나가 구경을 해야 돼. 뭐 죽고 싶은 거 죽고 싶구나. 죽고 싶은 그에게 해줄 말이 있잖아요. 그까지 갖고 죽어? 그럼 빨리 죽어?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일본에 가기 전인데 부산에서 저한테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희담 선생님 저한테 한 번도 저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저 이름을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듣고 내가 오늘 죽으려고 그러다 그래요. 죽는데 그래서 먼 길로 죽으려고 그러는데 카드값에 시달려갖고 지금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빨리 죽으시고 카드값에 시달려갖고 죽을 정도면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응? 당신 지금 죽어도 아무도 아쉬워할 사람이 없지 않냐. 빨리 죽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아쉬워할 사람 있긴 있어? 우리 애들이. 그러면 애들 보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저기 학원에서 말이죠. 글 쓰려고 들어가서 학원의 산장에서 이렇게 저 생식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하고 받아봤더니 한밤중에 나 죽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난 전화를 했어. 뭘 전화가 했더니 지금 일본에 7.5 지진이 도쿄에서 났는데 선생님 무사하십니까? 이제는 자기 죽겠자가더니 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하는 입장이 됐어. 아니 그럼 지진이 났냐고. 근데 제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귀착길역이야. 귀착길역인데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서 맨날 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웬만한 일은 겁이 안 나. 웬만한 일에는 겁이 안 나.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는데 옆에 차 지나가는 정도로밖에 안 느낀 거야. 네? 그래서 지진이 났어요. 그랬더니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부인인데 그분이 그동안 제가 제 입장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야. 내가 당하고 있는 카드 때문에 쪼들린 이 상황을 내가 침몰해서는 안 돼. 침몰. 그 상황으로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나 이것이 침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몰. 그걸 관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감정, 이것은 물과 같은 물, 바다, 강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냐? 배와 같은 배. 배가 말이죠. 좀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면 배는 침몰하잖아. 배가 물에 빠지게 가라앉아. 그러니까 배가 물이 새면 안 돼. 그 상황, 카드빛에 지금 쪼들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물이라니까. 그 물이 나한테 스며들어가고 나 죽고 싶어 이러면 빨리 죽는 거지. 그 물을 새지 않게 잘 관리하죠. 그것이 우리 저 보살님, 이게 저 부처님 말씀이라는게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어떤 길을 가는데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욕을 그냥 한나게 해봐. 부처님이 아무 말씀하고 가라. 이러고 그냥 대꾸 가라. 그러고 이제 하니까 그 시종하는 시자가 왜 그 친구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야. 자기 질문. 누가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냐? 주려고 했던 사람 거죠. 바로 내가 안 받으니까 욕 바가지로 하는 사람 그 사람 것이 된. 이게 그게 우리가 침몰하지 않는 길. 우리가 그 상황에 침몰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연세대 씨 자식한테 선물해. 그냥 피가 거꾸로 올라갈 정도가 돼. 그래서 피가 거꾸로 돌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관조할 수 있어야 돼. 야, 그런 중요한 얘기더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서 성을 내더라도 자기 속, 마음속 깊이까지 다치지 않게 하라. 자취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스스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모든 일은 스스로 이루어져야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면 막힌다. 쫓아가면 막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내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분주하고 바쁘며 사람이 구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애달프고 가련하게 된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빠도 얻지 못하면 욕심이 없음만 갖지 못하고 애달프고 가련하게 되어도 얻지 못하면 구함이 없음만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울림의 덕이 있으면 화로가 방 안에 있는 듯하여 불을 떼지 않아도 저절로 따뜻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말이죠. 서로 정이 있고 우리가 따뜻하면 난로가 없어도 그 분위기가 따뜻해요. 그래야 일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아가야 자연이 이루어집니다.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 순수한 한글로 한마디로 하면 위하여 사는 정신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당신을 위하여 사는 정신. 당신을 위한다는데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건강을 위한다는데 자연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런 정신으로 나아가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 그 다음에 불모라는 게 뭐예요? 이게 꾀를 부린다는 거잖아요. 꾀를 부리지 마라 이 말이야. 꾀 부리지 말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라. 이게 한마디로 그걸로 다 설명한 거예요. 불모란 꾀하지 않아도 나에게 화합합니다. 상서로운 구름의 하늘에 있으면 저절로 커지고 합쳐 머무름도 없고 걸림도 없는 것은 처인이 네가 밝은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처신하는 것과 같다. 사람에 있어서 화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꾀하지 않아도 화하는 그 사람이 한 번씩 생각하고 먼저 꾀부리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하소. 꾀부리지 마라 이 말이지. 잔꾀를 부리는 것은 어울림에 역행한다. 어울릴 수 없어. 잔꾀 부리면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그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상대도 진심으로 나를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이 되면 안 될 일이 없다니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너그러워야 된다. 너그러워. 자, 너그러움이란 게 뭐냐? 봄에 화초를 심고 가꾸어 빨리 꽃을 보는 것은 너그러움의 이치이다. 해가 하늘 복판에 있으니
사해가 모두 밝은 것은 너그러움의 모습이다. 이치와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면 철인의 도에 가깝다. 이것을 지금 현재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을 너그러움이라고 하느냐, 어떨 때 너그러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8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 때를 기다려주는 것은 너그러움의 덕이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생백지 베리가 쓴 어린 왕자 있죠? 우리 저 김양림 작가님 어린 왕자 보셨죠? 저번에 카톡에 올렸잖아요. 예. 그 어린 왕자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한다 할까? 감명 깊은 그 규절이 어느 규절이냐면, 어린 왕자가 자기가 있던 그 별에서 애줄중지하고 길렀던 장미꽃이 있어요. 그 장미꽃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항 벌레도 잡아주고,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추우면 이렇게 이 꽃가루 씌워서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장미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별에 가니까 그 별 전체가 장미꽃 맛이야. 그 자기가 키우던 장미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데도 자기가 키웠던 장미꽃 못하는 거야. 그게 감동이 안 와. 왜 그러냐 하고 여우한테 물었어. 여우야, 이 장미꽃이 내가 키웠던 장미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데 왜 내가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여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이다. 그건 네가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니까. 응?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너그러움이라는 건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그냥 멍청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기다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물도 갖다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추우면 이게 얼어 죽을까봐 이렇게 보살피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너그러움이다. 그냥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도량이 커야 돼. 양이 커야 돼. 큰 홍자에 이 양자잖아요. 네? 페아리 양자. 그렇죠? 그래서 홍양이라는 마음이 크면 얼마나 크고 똑같이 마음 씀씀이가 크다는 말이죠. 그 사람 마음 씀씀이가 커야 된다. 부드러움 가운데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화함이 가운데서 굳셈이 있더라도 그 굳셈이 보이지 않는다. 부드러움을 측량하여도 부드러운 것 같지 않고, 화함을 측량하여도 화한 것 같지 않아야 끝 가장자리에 굽어진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평소에 부드러워. 그럼 어떤 경우에 열받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뚜껑이 열리네. 그러면 끝자리가 이게 뭔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야 된다. 그 왜 없어야 될까요? 그 사람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뚜껑 열리고 참는 거죠. 네? 그래야 된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그 사람 그릇이
내사는 세심히 의결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인이라고 하는 게 이 인자가 아낄 인자예요. 아끼지 말아야 된다. 아끼지 말아라. 무조건 아끼지 않으면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야지. 근데 누구한테 베푼다 하면서 그냥 이게 아까워가지고 막 이거는 그건 아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에게 베풀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시원하게 줘라. 그런데 이게 주면서 이걸 아까워가지고 잘 주지 못하면서 겨우 주는 이 사람 죽어도 용거 죽어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설명을 했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줄 때는 시원하게 주고 자기는 아껴야 된다. 네? 그렇지. 아끼는 건 같지만 전략하는 것하고 인색하는 것은 다르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는 전략을 해야지만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 야, 우리 조상들이 참 6,000년 전에도 이렇게 사람을 구석구석 이렇게 세밀하게 알았다니까 이게 참 이게 깜짝깜짝 놀래요. 위비는 이게 슬플 비자에 위로할 이자예요. 남의 슬픔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위로한다. 위가 남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다. 정치의 허물은 반드시 사람을 이루며 재물의 허물은 당연히 사람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니 돌이켜 위로한 뒤에 그 허물이 이전 허물보다 가벼우면 이를 기뻐하고 허물이 없으면 이 일을 맡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요 내용이 어떠니? 남의 슬픔을 위로해야 되고 위로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것을 하고 사람을 잃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위로를 하지만은 재물과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야 될까 말까 망설이게 한다. 왜 망설일까요? 그걸 떠나면 내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마음은 떠나고 싶은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물론 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슬픔은 달래주고 노기는 풀어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낸 다음에 그 뒤처리를 못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일본 사람, 여기 일본뿐만 아니라 무섭더라고. 왜 그러냐면 멀쩡하게 어제까지도 절친한 사이가 갑자기 절교 편지를 너와 나는 이제 지금부터 절교야. 그러면 그 다음에 길에서 만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칼로 그냥 베듯이 딱. 그런데 유태계 사람들은 어떤 유태계 사람? 응? 유태계 사람은 자 이렇게 응? 유태계 상인들은 말이죠. 전날 저녁에 입에 거품 물고 싸웠더라도 응? 그 이튿날은 굿모닝 이러고 나타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 한번 절교해보고 그래서 요지는 우리가 화내고 정말 뚜껑이 열릴 줄로 열받아갖고 뭐라고 했어도 그 다음 날은 웃고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해. 화를 냈어도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환하게 웃고 거기를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냥 당장 헤어질 것처럼 그냥 막 입에 거품 누고 싸웠어. 그렇지만 다 돌아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뚜껑이 열려갖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타임아웃을 해야 돼.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뭐냐? 밖으로 나가야지.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그냥 10분이 해결 안 되면 20분 동안 산책을 하는 거야. 산책을. 20분이 안 되면 30분 동안 산책을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갈 때는 아니 좀 모자란 사람처럼 회의하고 그게 필요해. 떼성능도 마찬가지야. 저거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타임아웃. 거기서 뭐 네가 잘났느니 열받아갖고 지금 구멍 열렸는데 니하고 잘 자는 곳을 따져갖고 되겠지? 그래야 됩니다. 그때는 일단 타임아웃. 네?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끼리 해도 열받아 있으면 아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를 계속하면 안 되겠어. 응? 좀 다음에 하자. 이 열이 좀 가라앉을 다음에 하자 이거야.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얘기하자 그래야지. 그 시간에 계속 대화를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잖아. 하여튼 안 돼. 그래서 그러나 그 주간에 또 그냥 뚜껑 열릴 정도로 싸워야 될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싸웠더라고. 그 다음에는 반갑습니다. 네?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럼 저쪽에서 나 안녕하지 못했어. 당신이 열받게서 내가 안녕하지 못했어. 그래도 아이고 저는 안녕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그냥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인꼬부부로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번의 부부싸움에 이혼을 했어요. 그건 뭐냐? 그 열받는 상황하고 수순가리를 누르고 놓쳐버려.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참았냐 이거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열받아서 싸울 때는 싸우고 싸운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네? 꼭 슬프다가 아니라 열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열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슬픔은 달래주고 노기를 풀어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호군인데 이게 궁함을 이게 돕거나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호궁이란 궁합을 돕는 것이다. 그 뜻을 얻지 못하여서는 스스로의 궁합을 편안하게 지키고, 이 부분을 지금 참정경영의 서너 권의 책을 다 보니까 자기의 궁합을 돕는다고 번역을 했어요. 돕는다. 자기 궁합을 어떻게 돕니까? 돕습니까? 자기가 지금 궁합인데 어떤 식으로 돕냐 이 말이야. 이 보자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지킬 보, 도와줄 보. 네? 또 있어. 근데 자기 뜻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궁하다 이거야. 그럴 때는 궁함을 지키는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안다라고 나 죽어버려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 뭐 묵묵히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응? 나 이걸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그 경우 하나 있는데, 야, 또 내가 일본 얘기를 도쿄에 말이죠. 요코하마 있다가 도쿄로 옮겼는데 이 외국 사람한테 집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물어가고 있는데 내 후배가 그 집이 있는 거야. 도쿄 시내에 맨션 아파트가 있어. 근데 한국에서 맨션 아파트 하면 대단하다. 일본의 맨션 아파트는 우리 시시해서 그래도 거기 맨션 아파트야. 근데 말이죠. 그 후배가 내가 봤는데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이틀
사흘째까지 굶게 되는. 그게 나도 좀 멍청한 거요. 그 뒤는 가만히 멀쩡한 놈이 3일을 굶었다니까. 근데 나가서 사 먹으려고 봤더니 나한테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이. 아유, 그런데 이게 배가 고프지만 밖으로 이거 나갔는데 내 후배 녀석이 말이죠. 자기 지인들한테 그런데 그것이 굶는 얼굴이 아니더라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친구 알면서 걸어가. 근데 그 친구가 나 빼놓고 지 혼자 먹었을 리가 없어. 야, 사흘째 굶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아무 표현 없이 걸어가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그래, 저 친구가 일부러 안 준 게 아니고 저 친구도 없구나. 그럼 나도 주모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지도를 했던 부인한테 그 순간 전화를 했어. 내가 지금 갑자기 주머니가 비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하더니 쫓아와갖고 몇만행을 가져왔다. 응? 그래서 바로 해결한 거지. 우리가 궁하다고 해서 막 안달을 하고 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애쓴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건 자기 스스로의 궁함을 편안하게 지켜라. 지켜. 궁하다고 해서 그걸 뭐 쫓아다니고 이 궁상을 끌고 그래서 되겠냐. 궁할 때는 하늘이 나를 궁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궁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솔직히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궁해? 그럼 궁하라는 뜻이야. 그냥 궁하게 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뜻을 얻어서는 남의 궁함을 능히 돕도록 한다. 뜻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네 혼자만 여유롭게 살지 말고 궁한 이웃을 챙겨라 이런 얘기잖아. 이웃의 궁함을 내몰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래서 너그러움이 아니면 스스로의 궁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한 남의 궁함도 돕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해야 자기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방방 뛰고 안달하지 않고 그냥 넉넉하게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너그럽고 넉넉해야 남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을 지금 참전개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구자가 달려나가 용감하게 달려나간다. 나아가는 구자예요. 그게 너그러운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이 보여도 그냥 너그럽게 가만히 자빠져 있는다. 구경만 하고 그러지 마라. 여기서는 그러지 마라. 어? 무슨 얘기예요? 선을 보면 용감히 달려나가. 여기 선이라는 건 뭘까요? 불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보면 용감히 달려나간다. 여기 무슨 얘기지? 예? 차려고.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뛰어나간다. 그래서 스스로가 훌륭함에 만족감을 얻어서 배부름이 마치 장막 가운데 바람이 가득 차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달려나가서 문제 해결을 하고 누가 나한테 상 주기를 바래? 훈장 주기를 바라는 거야?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나를 칭찬해 줄 수 있어야지. 와, 참 잘했다. 아무도 몰라도 그이야기야 장막 가운데 바람이 가득 찬 듯할 것이다. 내 스스로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어진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용감하게 달려나가서 해결한다 이 말이야. 그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게 계속 너그럽게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정선. 야, 이 정선 이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돌아갈 선자거든요. 빙글빙글 돌아갈 선자. 바르게 돌아간다 이 말이야. 바르게. 정의는 바른 이치, 선이란 도는 이치이다. 맷돌에 비유를 했습니다. 맷돌. 아랫 맷돌은 가만히 있고 윗 맷돌은 둥글게 돌아간다. 둥글게 돌아가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는 것은 그 진압하는 쇠가 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맷돌이 이렇게 도는데 비껴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에 쇠가 있잖아요. 딱 고정시키는 쇠. 그것이 없으면 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궁합이라고 할 수 궁합. 그것이 우리가 생리적이고 육체적인 궁합도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궁합이에요. 가치관의 궁합이 안 맞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신랑이 말이죠. 딱 퇴근 시간 되면 옆으로 세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와. 그것을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사람은 가정적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똑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슨 남자가 그렇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예? 산수갑산을 갈망하는데 한바탕 저질러야지.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는. 하나는 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매우 가정적. 퇴근 시간 되자마자 그냥 곧바로 집으로 와서 가족을 챙기고, 네? 자식을 챙기고.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그걸 답답하게 그렇게 사냐? 인생을.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의 궁합입니다. 가치관의 궁합이 바로 맷돌 가운데 있는 요 중심 세와 같은 거예요. 가치관. 근데 가치관의 중심이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가치관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원리라니까. 그걸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가치관을 한마디로 하면 창조 원리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맷돌의 중심 축과 같은 것이다. 너구름이 둥글게 돌아 덮게 맞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강의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정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중심이 있어요. 가치관의 중심.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인대도라고 합니다. 관인대도라는 게 그 말입니다. 너그러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큰 도량,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화합이 안 되는 것이 없다.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능인인데, 능인. 이게 능이 참는 거잖아요. 능이 참는 거. 그런데 참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 참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것을 참아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으면서 참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인이, 참아야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식이라서 여러 가지 있어요. 억지로 참으면 왜 억지로 참을까요? 안 참으면 내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 참아도 되지만 그 참는다. 왜 참느냐? 우리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울림을 위해서 참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욕, 참아야 되겠다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아에서는 인지위도, 참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우리가 참지 않아가지고 문제 생기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장가 이게 허물을 갖자고 감축자입니다. 남의 허물을 감추어줘야 된다.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뭐냐?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너그러움을 가지고 사람을 좀 경계할 줄 모르고, 부드러운 자의 너그러움, 사람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사나운 자의 너그러움, 사람이 오히려 그를 무찌른다. 오직 꾸짖을 일을 숨기고 너그러워야 스스로 엎드려 존경하는 것이니 이는 어진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는 것, 그것이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화합의 지혜는 꾸지람을 감추고 칭찬은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이렇게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또 이따가 보면은 전혀 또 그래서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니 엄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착해야 되고 소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네? 화해야 되고 하는데 엄이 나와요. 엄해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떨 때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 내용입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웬일인가 했더니 무당탁사 그냥 가버리네. 아니, 저번에 중앙도서관에서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지 생각했는데 여기 많이 와도 안 되고 오늘도 꽉 차갖고 자리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홍보도 좀 자세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리가 됐으니까 다시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에어컨도 틀었는데 왜 가수 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열을 내서 아니 회장님이 아는 척 안 해주니까 하죠. 이 지금 현재 여기 복 받는 데서 너무해야 된다는 말씀 나오리랑은 내가 상상을 안 했는데 두 번이 나왔어. 이 뭐라고? 참정 얘기네. 근데 문자가 내가 문자를 너무해야 못 된다. 보내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여기. 하세요. 요 그냥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그동안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계속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체되는 것은 엄하게 다스린다. 예를 들자면 그 너그러움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있습니까?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봄이 돼서도 꽃이 안 피고 여름이 되고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네?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 필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 꽃은 뽑아버리는 거야.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다른 걸 심어야지.
그렇잖아. 사람 관계도 사람 관리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참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이 안 돼. 그러면 그 정리하는 거야. 엄하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정교의 복 받는 비결이 엄이 나오리라고 생각해 보는데 이 엄이 7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어떨 때 엄하게 다스려야 되느냐. 엄이란 게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야, 병사. 이게 저 병풍병자입니다. 이게 사갈, 예? 사특할 사자인데 병풍 뒤에서 사특한 짓을 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사란 요사스러운 기운을 버리는 것이죠. 내가 그런 기운이든 나를 버리는 것이고 상대가 그런 기운을 가지고 그걸 버려. 엄하게 사특한 기운 설명을 하지 못하며 의리가 엄하면 사특한 꾀가 귀에 들리지 않아. 내 마음속에 의리가 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사특한 유혹이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응? 아니 사기당한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냥 불러서도 하려고 귀가 그냥 솔깃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만 노리잖아. 그 사람들만. 그렇잖아요. 내가 불러서도 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안 들어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네? 난 타갈 필요 없어.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지. 그 다음에 자 말이 엄하면 사특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정신이 반듯한 사람, 헛소리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 마음이 반듯하고 올바르면 그 사람 말도 올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인 표현하고 그 말, 자기 말에 토를 달면 큰날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생각이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정하다. 나에게도 엄정하고 상대에게도 엄정하면 요사스러운 것이 검증하지 못한다. 네? 네. 그런데 엄정하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귀가 얇아. 귀가 얇아가 아니고 솔깃한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야? 특절이다. 특절. 특절이란 이게 엄하다는 게 자기 스스로에게 엄하다는 게 뭔 뜻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개가 특별해야 된다 이거죠. 특별이란 우뚝 솟은 높은 절개를 말하는 것이다. 그 기상은 눈 속에 푸른 소나무와 같고 그 몸가짐은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바위와 같다. 응?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바다 가운데 그 바위는 혼자 우뚝하잖아. 그럴 정도로 자기 중심이 뚜렷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엄이다 이거죠. 엄절이. 응? 근데 그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엄정하기만 하면 되냐 이 말이야. 마음 씀씀이가 넉넉해야지. 그 다음에 명찰이라는 게 뭐예요? 밝게 살펴라 이거죠. 밝은 명자에 살필 찰자. 나를 잘 살펴야 돼. 내 마음 상태를 잘 살펴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나를 첫째는 잘 살펴야 돼. 다음으로는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명찰이란 밝게 살피는 것이다. 엄하게
시끄러움을 밝히지 않아. 엄하게 흩어짐을 살피지 않는 것이다. 괜히 시끄러운 일에 나서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처세를 했을 때 흩어져 버릴까봐 걱정된다면 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철인이 어디 철학 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철인이라면 사람의 시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흩어짐도 없게 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철인은 밝게 살피되 들춰내지 않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밝게 살펴서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은 어울릴 수가 없잖아.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일단은 살펴서 알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울리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묻어둘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강인데, 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기만 해도 안 되고 유하기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지. 강유를 겸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이 강한 사람이 엄하면 한 집안이 해체죠. 부드러운 사람이 엄하면 육친의 마음이 떠난다. 비록 강하고 엄하더라도 반드시 은혜롭게 하며, 비록 유하고 엄하더라도 반드시 은혜롭고 온화하며 강함도 보내고 유함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강유를 겸해야 한다는 말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원문에. 네? 모강무유. 강함도 없고 유함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엄하게 자기 관리하고 또 상황을 엄하게 관리하는 걸 통해서 조직이 와해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 총장님의 그 가지고 있는 이 모임을 이래야 된다는 것만 계속 고집하는, 이 모임이 흩어져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유를 겸하라고 했잖아요. 네? 은혜를 우선은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이 먼저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가 있고 어울릴 수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하되 반드시 은혜로움을 동반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귀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잔이다. 네? 이게 참 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엄할 때 우리 얼굴 색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얼굴 색이 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색이 굳어가지고 엄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잖아요. 얼굴이 색이 굳으면. 그런데 제가 얼굴 색은 전문가 아니고 전문가. 네? 얼굴 색 중에 자윤이라는 게 있고 홍윤이라는 게 있고 백윤이 있어요. 자윤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의 빛을 띠면서 얼굴이 환하게 가요. 홍윤이라는 건 빨간색, 발그레한 색이 환하게 밝아요. 그 다음에 백윤은 얼굴이 하얀데 윤이 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쫙 화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나서 가볍게 로션을 이렇게 바르면 윤이 나. 네? 윤이 나는 그런 윤이. 그런데 화장품을 안 발랐는데도 그 사람이 보니까 윤이 나.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밝아야 돼. 마음이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밝아야 돼. 쓸데없는 욕심 버리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틀 3일을 굶었는데도
아까 밥 먹은 것처럼 얼굴이 편안하고 화해야 하는 것이. 근데 아침 한 끼 안 먹었는데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그냥 힘들어 보이는 그것은 밝은 게 아니지. 예? 엄하대. 그래서 얼굴 기색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예? 처녀가 얼굴이 자유래. 자색을 띠면서 환해. 그러면은 혼처가 나타나고 시집갈 때가 돼요. 그래. 또 남자가 자유하다. 그러면은 승진한다든가 벼슬 한다든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홍윤아. 제가 아는 그 부인이 항상 평소에 근데 저 사람이 그럴 일이 없는데 얼굴이 발그레하고 환한 거야. 그랬더니 역시 그 집에 일이 잘 되는 거야. 네? 잘 돼갖고 재산도 뭐 그렇게 그 부인이 뭐 어디 가서 도와줘. 신랑이 하는 일이 잘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운이 엄하나 기색이 윤택하지 않으면 성내는 것처럼 뭐 성내. 괜히 성내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의리가 엄하나 기색이 윤택하지 못하면 부탁하는 것으로 느낀다. 우리가 엄하게 무언가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부탁하는 것으로 들려버린다 이 말이야. 힘이 없어. 그러니까 기색이 윤택이야. 말이 엄하지만 기색이 힘있게 윤택하지 못하면 의논하는 것으로 의논하는 것. 이거 지적해서 지금 이제 하는데 의논하는 것처럼 들려보면 안 되잖아.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장이라 이 장이 뭐냐면 여름에 숲을 그냥 무성하게 확 자라는 거야. 장. 그렇게 기색이 확 피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이다. 그러니 야인종이 말해서 그래서 기색은 장하게 밝아야 합니다. 표는 힘있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부드럽지는 않는 것 같은데 부드럽습니다. 아무튼 이 엄하되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네? 윤택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참 밝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능훈인데 가르침이 능하려면 잘 가르침이 되려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멋있는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스승이 엄하면 가르치지 않아도 그 제자들 스스로 깨닫고 부형이 엄하면 가르치지 않아도 그 자식이나 동생이 스스로 알아서 본받는 어른이 엄하면 가르치지 않아도 이웃이 스스로 흥계되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관리는 안 하면서 말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알아. 제가 오늘 뭐 참된경영 강의하면서 막 열광을 했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말을 안 하더라도 그 행동이 스스로 엄해야 된다 이거죠. 반듯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가족한테는 말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말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거 해야 돼? 나를 우리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 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하면 스스로 엄해야 돼요. 윗사람이 엄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말 없는 교육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뭔가 좀 잘못됐죠. 나라의 어른 이게 뭐가 이게 지금 뭐 잘못됐어. 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 말도 잘 문제로만 응? 엄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면은 급히 빠르게 물리치는 것이다. 이거. 응? 그냥 내버려두고 참고 기다리는 얘기 아니다. 이거. 엄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물리쳐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고 애매모호하게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서 어떤 이것이 잘못 이게 아니다. 그러려면 잘못과 잘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성품이 엄하지 못하면 용기가 없고 엄하면 용기가 있다. 응? 성품이 엄하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에요. 성질이 무슨 뭐 강하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엄하려면 그 속에 가치관이 정립이 분명히 돼야 돼. 용기 있는 사람은 선하지 못한 것을 보면 급히 소매를 걷어붙이며 네? 여기가 저 소매 걷자 소매 걷자. 그래서 소매 걷어붙여 못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수습을 하고 문제 해결해야 된다. 믿지 못할 것을 보면 급히 물리치고 의롭지 못한 것을 봐도 급히 물리친다. 엄함이라는 것은 용기의 근원이다. 아무리 그 사람 성질이 용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엄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엄선함은 영단스러운 행동을 낳는다.